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CCTV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에 야권 대표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CCTV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CCTV는 설치했으나 실제로 꺼놓은 상태로 두고 있다가 언론이나 이런 감사 시에만 켜놓고 녹화를 했다는 말도 있고요. 아예 기능을 하지 않는 그냥 모형을 설치해 놨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해서 CCTV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CCTV는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 특정 장소에만 이런 한정된 모니터로 신호를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CCTV는 우리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사무실, 도로, 길거리, 편의점, 백화점, 은행, 주차장, 그다음에 공사장, 물류창고, 아파트,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등. 그다음에 한가한 어떤 시골길이라든가 일반 국도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이런 민간 및 공공 장소에서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이라든가 해결, 또 안전 관리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런 녹화한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CCTV는 현대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장비로 이렇게 점점 더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 CCTV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CCTV는 194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요. 독일 나치 치하에서 로켓 호텔에서 CCTV 시스템이 최초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비행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된 공항 감시용 TV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왜 이런 CCTV가 만들어졌을까요? 독일의 한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죠. 1942년 독일 나치 시절에 페네 민네에 위치하고 있는 시험 발사대에 로켓 발사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 1949년도에 상용화된 CCTV 시스템을 처음으로 이렇게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CCTV가 상용화되는데요. 미국에서는 CCTV 카메라가 상용화되고요. 런던에서는 CCTV를 사용하는 교통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CCTV에 VCR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VCR이라는 게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와 CCTV 시스템을 연동해 가지고 녹화 그리고 재생이 가능한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CCTV 시스템 기술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디지털 CCTV가 등장하는데요.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CCTV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CCTV 시스템이 이 공공 장소뿐만 아니라 사무실, 또 아파트 등에서도 이렇게 보급이 돼 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CCTV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CCTV 시스템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CCTV 시스템의 영상 저장이라든가 전송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대에 와서는 고해상도에 CCTV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해상도 카메라 기술이 이제 발전해서 고화질 CCTV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시기에는 또 얼굴 인식 기술이라든가 어떤 움직임 감지 기술 이런 그 산업공학에서 발달된 퍼지 기술을 센서 같은 거 이런 등이 적용되어서 CCTV 시스템이 기능이 확장이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010년대에는 인공지능 AI와 연동한 CCTV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으로 CCTV 시스템과 연동해서 인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등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클라우드 기술과 또 연동이 돼서 CCTV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CCTV 시스템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CCTV 역사와 함께 이러한 CCTV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다양한 사고라든가 범죄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자는 취지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그 현상이 그러니까 설치 취지, 그러니까 개발 취지와 반하는 이런 그 부작용이 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CCTV를 설치했더라도 이보다 더 고도화된 지능 범죄와 같은 그 화이트 칼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CCTV의 장점은 안전의 그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하는 목적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쪽 면에서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하게 된다는 그런 그 면도 있죠.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을 언제나 노출시킬 수 있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그 CCTV는 안전 예방이라든가 재산권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 보호와 배치되는 그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서울의 그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강남 지역이죠. 강남 등의 그 지역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CCTV들은 이런 그 상류층들의 그 재산보호, 그 경제적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대리 보호해 달라고 국가에 자원을 한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잠재적인 그 위기 상황에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안전을 택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잠재적인 위기 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사건 사고가 예고를 하고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그 여성이 납치되어 살해되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그 목격자가 다행히 신고를 해서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근 CCTV를 분석해서 용의자를 이제 특정해가지고 세 명의 용의자를 차례로 체포했는데 피해자는 그 주검으로 발견되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듯 CCTV가 어떤 녹화 기능은 되지만 이런 사고가 신고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 원인과 범죄자를 체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CCTV가 있다 하더라도 24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한 모든 사건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대처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도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CCTV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조심하고 예방하고 그런 그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그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CCTV가 또 정치적으로도 악용돼서 어떤 그 감시라든가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에 국가 체제를 어떤 그 빅브라더로 표현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이런 그 소설에서 보면은 그 전체주의의 위험성과 인간의 근본적인 권력욕을 그 경고했었습니다. 빅브라더라는 가상의 존재를 통해서 이제 그 CCTV로 보면 그 빅브라더가 CCTV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통제하고 텔레 스크린을 이용해서 개인을 그 감시할 뿐만 아니라 통제한다. 그 내용으로 이런 그 조지 오웰 소설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CCTV의 그 역기능적인 면을 그 설명할 수 있는 소설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이런 CCTV가 국민을 통제하는 데 쓸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는 그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이런 그 CCTV 등 첨단 이런 정보 기술 등 과학의 발달은 인류에게 어떤 생명 연장과 함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간이 편리함을 위해서 이런 발전시킨 그 과학기술이 인간을 통제하고 또 그 감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 그 우리가 2, 3년간 그 겪은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그 사회는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허구의 어떤 그 빅브라더보다 더 허구인 것 같은 AI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성격, 어떤 취미, 이런 취향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과학의 앞으로만의 그런 발전이 꼭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또 과학의 어떤 그런 그 발전, 개발을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들, 어떤 그 윤리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그 정책 당국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